지난 5월 26일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 스님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합니다. 성철 큰 스님은 엄격한 수행자로 가야산 호랑이로 널리 알려졌지만 직계의 제자들은 그 어떤 스승보다도 자상하고 자비로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중일을 대표하는 차인들이 서로의 차문화를 공유하고 세계 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이 목판으로 복원돼 국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원소유처로 추정되는 안동 광흥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건 때부터 우리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울산 정토사가 창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5월 26일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 스님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산 스님을 비롯한 문화예술 공로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무산 스님은 시집 아득한 성자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대시에 있어서 선시 분야를 개척한 대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고 유심지 복간과 만해사상 선양 등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9명과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 5명 등 모두 32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은 엄격한 수행자로 세간에는 가야산 호랑이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직계 제자들 상당수는 성철 스님이 그 어떤 스승보다 자상하고 자비로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1986년 종정에 추대됐지만 세간에 산은 산, 물은 물이란 법어만을 남겼던 성철 스님. 총림의 방장으로 수행자들에게 엄한 스승이었으며 대통령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오직 3000배를 해야만 만날 수 있었던 큰 스님. 세상은 이런 성철 스님을 가야산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5주년을 맞아 발간된 책 성철 큰 스님을 그리다에서는 더없이 자상하고 자비로운 성철 스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스님께서 이제 두렵고 그러한 그 존재로서 저희들의 참 내일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큰 스님 떠나시고 난 뒤에 다른 그 사제들이나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좀 이래 스님을 인상 짓고 있던 그런 호랑이 상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스님께서는 온순하고 온순하신 코끼리 상이랄까 이런 인상으로서 아주 자상하고 자비로웠다는 이런 인터뷰를 듣고서 더더욱 이 책을 한번 내야 되겠다. 저자인 유철주 작가는 성철 스님의 상자 16명과 20명의 제가 불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맞상자인 천재 스님과 둘째 상자인 만수 스님이 밝힌 성철 스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까지 담았습니다. 또 성철 스님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100년함의 수행 전통을 제가자들의 증언으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천재 스님과 만수 스님, 맞상자와 둘째 상자 스님을 같이 모셨다는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좀 더 봐야 될 것은 우리 제가자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정진해 왔는지를 보시면 백년함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32명의 성철 스님의 상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의 상자 스님들이 참여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전하는 성철 스님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이 곧 내 혼자만의 성철 스님의 상이 아닌 모든 상자들이 그리는 그 성철 스님의 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큰 뜻도 이 책 속에는 있어서 정말 그 모든 16명의 어떤 개성답게 큰 스님을 그리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책에서는 우리 독자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의 영향이 아닐까, 뭐 좀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을 그리다는 비매풍으로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해인사 백년암에서 열리는 25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무료로 법보시 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2.7 범난 심의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석 중이던 위원장에 금곡스님을 선출했다고 조계종 기획실이 전했습니다. 금곡스님은 범난은 국가 권력 남용으로 불교의 자존과 수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명예회복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우리 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적인 미래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위원장 금곡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재무부장, 제15대와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개원식이 중앙종회 의원들의 임기 시작일인 다음 달 9일에 열리고 같은 날 첫 정기회도 개원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213회 정기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정기회에 앞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모두 79명의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17대 중앙종회 개원식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첫 정기회의 회기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고 개원일에는 최다선인 오선 초격 스님의 의사진행으로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을 우선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종회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을 확정하는 정기회로서 개원 이후에는 종정감사를 위한 휴회를 해야 합니다. 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취임 법회는 종회 개원일인 오는 9일 혹은 종정감사 이후 다시 본회의를 여는 속회일에 열릴 전망입니다. 차문화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정수이자 수행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한중일을 대표하는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차문화를 공유하고 차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대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의 무상선사, 중국의 조주선사, 일본의 무라타 슈코선사, 각국을 대표하는 선차의 시조를 모시고 한중일을 대표하는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다의식을 봉행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를 대표하는 차인들의 교류 행사로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세계 선차문화 교류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제12회 세계 선차문화 교류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세계 선차문화 교류대회는 2005년 중국 허베이성 백림선사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뒤 한중일 차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교류대회는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려 세계 차인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몇 년 전 도성국사께서 말 없는 가운데 설하여진다는 무설지법, 무념지법을 설한 이래 그 정신이 선차대회로 이어져 천년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 공동대표 의정스님은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인 선과 차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신문화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선차는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문명은 선이 대안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 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계종 외에 다른 종단 지도자들도 선차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의 우수한 차문화가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서원했습니다. 커피보다는 더 우리의 전통 다도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동양권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문화가 더 심도 있게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2회 세계 선차문화 교류대회를 통해서 세계의 차인들과의 교류가 더 확대되고 더불어 한국 불교의 선차문화가 더더욱 세계로
뻗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각 나라별로 차를 통한 선수행법과 다도법 등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선과 차의 만남을 주제로 한 무용 공연을 통해 다도를 다른 예술 분야와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선차문화 교류대회는 한중일 세 나라의 다도 문화를 문화와 예술, 학술적인 시각으로 다양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차문화 발전과 세계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의 동참자 수가 6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상신 BBS 사장은 만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BBS 라디오 특별 생방송 만공의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에 출연해 3년 전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한 만공회가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남겨왔다면서 만공회가 있었기에 불교방송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공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암 미디어 센터 건립과 제작 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출범한 만공회는 현재까지 5만 6천여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BBS 불교방송은 전법 발언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라디오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이 목판으로 복원돼 국회에서 선보였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를 일깨우고 원소유처로 추정되는 안동 광흥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 훈민정음. 반포된 지 500년이 흘러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세계 어떤 언어와 비할 수 없는 우수한 창제 원리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은 안동 광흥사 부처님 복장에서 사라진 뒤 한 소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상주본과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간성본이 남아있지만 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목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교문화 보존회가 경상북도와 안동시, 사단법인 어울누리 등과 손을 잡고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목판으로 만들어 영구 보존하는 일에 나섰고 지난 5월 완성된 작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어떤 유교와 불교가 어떤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복각된 목판으로 인쇄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안동본으로 이름지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안동본으로 발표를 하고 유지 보존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기며 문화유산 보존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문화의 근원도 우리만의 독창성이 노스란히 녹아있는 훈민정음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번 훈민정음 해례본 언해본 목판 제작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고원 김각한 명장이 맡았습니다. 김각한 명장은 목판 재료를 선정하는 일부터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며 꼬박 1년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다른 어느 작업보다도 더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또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국가문화재다 보니까 더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해인사 8만 대장경 장경판전과 훈민정음 해례본 등 우리나라 15개 자료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판으로 되살아난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국회 전시는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록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말세인 울산 정토사가 창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도심 포교도량인 정토사는 창건 때부터 어려운 한자 대신 우리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20년을 맞은 불교대학은 울산불교중흥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BBS 김형열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옥동 3호산 자락의 도심 포교 도량인 통도사 말사 정토사. 지난 1988년 주지 덕진 스님이 창건한 정토사는 올해로 창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는 경주 석굴암을 본떠 만든 대불삼보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불삼보원은 돌 한 덩어리 부초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이 7m의 석가모니 불상과 그 뒤로 10대 제자, 4대 천왕 등이 반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유일의 영구 낙골당인 극락원은 창건 30주년에 맞춰 4층으로 증축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참 이 도심 가까운 곳에 이런 사찰이 이렇게 참 융성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탁월한 그 선택에 늘 찬탄을 보냅니다. 정말 정토사는 우리 시민에게 가까이서 늘 외롭고 어렵고 괴로운 우리 사부제 대중에게 큰 빛도 되고 큰 위로가 되고 그런 사찰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정토사는 창건 당시 때부터 불공과 천도제 등 모든 불교 의식을 한글로 하고 있으며 20년을 맞은 불교 대학은 울산 불교의 중흥을 이끄는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생만 8,000명이 넘으며 지역 포교 사단의 70% 이상이 정토사 출신일 정도입니다. 또 도심 포교 도량답게 정토 합창단과 연꽃 어린이회, 요리, 다도반 등 20개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과 노동자를 위해 매달 법회를 여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좋은 가르침이고 문화고 사상인 불교가 한문으로 해서 불자님들의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근 30년 전부터 현대화된 한글, 우리말을 기둥에 써붙이는 주련도 또한 불공, 기도, 축원에도 영가 천도, 조상님 천도의 제에도 활용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신도님들이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에 맞고 앞서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토사는 창건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15일 마음치유학교 교장인 혜민 스님을 초청해 설법회도 마련합니다. BBS 뉴스 김영열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한문에 토를 넣어 읽는 구결과 15세기 한글 손글씨가 담긴 법화경이 발견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관련 법화경을 소장한 불교사회 정책연구소 소장 법은 스님은 인사동에서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한글 연구 등에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은 앞으로도 한글의 발전과 경전의 한글화에 기여하고자 영인본 등을 관련 기관과 학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공개한 법화경은 공중파 TV에도 소개됐고 전문가들은 15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구결 연구 등에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결은 신라와 고려시대는 물론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에 주로 불경에서 발견됐고 현재 구결과 한글이 담긴 불경은 대략 10종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 불교계가 설립한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청소년 문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진해 청소년 전당입니다.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재단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의 스님들과 청소년 노인 관련 기관 대표들, 청소년들이 이곳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은 지난 1998년 청소년의 꿈과 함께하는 청소년 전문 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업으로의 영역을 확장해 현재는 13곳에 청소년 노인 시설을 운영하는 경남의 대표 전문 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가람은 지역사회의 복지에 뜻이 있는 스님들과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전문 법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아우르는 재단 법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축하 공연과 기념 영상 상영,
경과보고에 이어 재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지며 앞으로의 20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과 같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이 이 지역에서 많은 관계나 사회 각 분야에 인정을 받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 이사장 원정 스님은 꿈이 있는 청소년, 신명나는 시녀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의 전문 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한가람 재단의 구성원들은 더 한층 노력하고 또 각 기관들은 정말 서로 유기적인 어떤 서로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내 최초 비영리 청소년 재단 법인인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이 소통과 화합으로 세대를 아우르고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소중한 둥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G2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을 받으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화쟁 토론이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김택환 경기대 특임 교수는 글로벌 패권 전쟁에 임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처한 우리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패권 국가와 패권을 노리는 후발 국가가 다툼을 벌이는 이른바 투키 디데스 함정에 두 나라가 빠져 있고 이는 마지막 승자가 남을 때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2025 하면 25년까지인 것 같지만 실은 이제 45년까지로 돼 있고요. 45년 가면은 미국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첨단 산업에 간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터질 것이 이제 터졌습니다. 전쟁의 가장 핵심은 미래 기술, 미래 경제를 누가 선도를 하고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G2 간의 4월을 건 무역 분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불가피하며 중국에는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선택의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패널들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택환 교수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새우가 아닌 돌고래라는 인식으로 북핵 문제 등 국제 관계를 풀어가다 보면 통상 문제도 함께 풀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냉전을 끝내야 됩니다. 냉전. 이 유럽 땅에서 이미 다 없어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냉전을 없애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인교 교수는 북핵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풀되 통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당장 통상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도 중요하고 또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해야 되지만 미중 전쟁, 무역 전쟁 관련돼서는 정말 어디선가는 범국가적인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각범 이사장은 우리는 그동안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꿋꿋이 살아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라는 자각으로 노력해 나아가자는 당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27일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국악 페스티벌 2018 경기천년 국악을 품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국악인 다계리와 광개토 사물놀이, 화정제인청 무용단, 경기민요 공연단, 비보이 등 50여 명이 출연해 다양한 내용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이 올해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감독상은 1987의 장준환 감독이 받았고 나무주연상은 공작의 황정민과 이성민이, 여우주연상은 I Can Speak의 나문희가 수상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체육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보시는 불교의 육바라밀의 하나로 남에게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무주상 보시는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인데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BBS 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에 동참해주신 분들이 6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정성을 보태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허공처럼 맑은 마음의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죠. BBS 불교방송은 이 모든 분들의 공덕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채 오롯이 부처님 정법을 구현하는 방송 포교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